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6거래일 중 나흘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테슬라가 전기 트레일러 트럭 세미의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에 주가가 6%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라스베가스 전기차 엑스포에서 오는 2026년까지 세미를 인도할 것이라며 생산 능력은 연간 5만 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키로 했습니다. 중국산 철강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자국 철강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인데요. 멕시코와 칠레, 브라질에 이어 콜롬비아까지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가량 높은 119.12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로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림수산품이 하락했지만 석유 제품과 전자 광학기기 등이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날 시장의 상승을 이끈 주인공은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오늘 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엔비디아, 그간 AI 붐을 주도한 대장주인 만큼 올해 들어서만 92% 이상 크게 올라줬는데요. 대부분의 반도체주가 하락했던 어제장에서도 이 엔비디아만큼은 기대감을 모아주면서 0.64%가량 올라졌습니다. 또 내림세를 이어오던 테슬라 역시 모처럼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전기 트럭인 세미의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간밤 6%대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0.6%가량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 0.12% 추가적으로 낙폭 확대하고 있고요. 27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 유가증권 시장을 짓눌렀죠. 오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지수 0.07%가량 내려가면서 8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현재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700억 원어치의 매물 출회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흐름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둘 다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역시나 기승전결 반도체겠죠. 드디어 오늘 밤 이 엔비디아 대장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투자은행들이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의 85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스타펠은 910달러에서 1,085달러로 그리고 베어드는 1,050달러에서 1,20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주 전문가죠. 이 댄 나일스는 엔비디아의 5년 퍼가 평균값보다 15%가량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 최대의 분수령을 앞두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 과연 오늘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IT를 얘기를 할 거지만 IT만 제가 좋다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불기둥 방송, 지금 불기둥 방송은 없어졌습니다만 불기둥 방송에서 이미 전선 전력 테마주에 대해서 이쪽도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리고 3월 달에도 강하게 얘기했고 4월 달에서도 얘기할 때 그게 마지막 방송이 5월 달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5월 달 초에 이제 끝났는데 방송이, 그러니까 4월 달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도
얘는 계속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선 테마주들 저는 3월 4일서부터 움직이기 전부터 먼저 추천했던 애들도 있고 3월 4일 날에 이제 머스크가 무슨 전기가 이제 모자랄 수 있으니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언급한 게 기사가 처음 나온 게 3월 4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AI 수요가 폭증할 것이니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공지능 테마로 인한 전력 수요 부족으로 전선 전력 테마가 강하게 움직인 게 3월 12일 그쯤이에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3월 12일, 13, 14, 그 정도인데 저는 그러면은 거기서 불기둥 방송에는 무슨 종목 추천했느냐? LS. 엄청 잘 가죠? LS라는 종목 추천하고 이구산업이라는 추천. 이거는 이제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로 이구산업을 추천하고 가온전선도 추천을 하고 그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비치로테크라는 종목을 딱 콕 집어서 지금 인공지능 수요 관련주로 해갖고 뭐 재룡산업인가부터 해갖고 막 지금 이미 가온전선도 방송에서 예전에 불기둥 방송에서 추천해놨는데 그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 또 그렇게 해서 종목들이 순환하게 되면 비치로테크 같은 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저는 전선 전력 테마를 좋게 보지만 좋게 봅니다. 결론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 조정받아도 우상향으로 보고는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꺼냈냐면은 지금 IT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조선주도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방산주 강하게 움직였죠. 죽은 거 아닙니다. 또 옆으로 행보하거나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그리고 방산주 강하게 움직였죠. 조선주 강하게 움직였죠. 자동차 업종에서는 부품주는 좀 별론데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강합니다. 걔도 여전히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고 IT도 여전히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화장품 강하게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 화장품하고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좀 힘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딸린다는 얘기는 곧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애들이 죽는다, 계속 떨어진다, 이제 끝났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들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던 힘보다는 지금 많이 딸려요. 지금 보면은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지금 또 다시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서 분명히 다들 좀 강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강했었었는데 다들 흔들려고 마이너스 돌아서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서 강했었는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 돌아서죠. 화장품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 전선 전력주보다는 지금 화장품이 조금 더 잘 버티는데 조만간에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죽는 거는 아니다. 또 올라갑니다만.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뭘 얘기하는 거면 만만한 건 IT라는 얘기입니다. 만만한 건 IT고 그리고 원전 테마에 대해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선 전력 테마주가 흔들릴 때에서 둘 중에 하나로 순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IT고 이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IT는 기본으로 순환하는 거고 그다음이 이제 소형 SMR 원전 테마 이쪽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원전 테마는 흐름이 좋네요. 흐름이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IT에는 로봇도 들어가고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PCB도 들어갑니다. 요즘에 기사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PCB 삼성전기에 대해서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다, 2분기 좋아질 거다라는 기사 이미 나왔고 오늘 아침에서도 PCB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얘기도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도 얘기 나올 거고 물론 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자정 넘어가는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4시 넘어서 5시 뭐 이쯤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좋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이번 나온 거 1분기예요. 1분기, 2분기 아닙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이전에 벌써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거냐?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관심을 갖는데 저는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고요. 2분기에 그래서 얼마나 더 잘할 건데 이런 부분을 젠슨 왕 CEO가 어떻게 얘기를 풀어낼 건지 그다음에 뭐 B200 블랙웰에 대한 그 앞으로의 뭐 판매 전망과 아니면 그 다음 버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한다든지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뭐 이번에 안 나오면은 뭐 조만간에 뭐 그렇죠? 6월 달이든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엔비디아 실적은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일단 해외 시장부터 볼게요. 해외 시장을 보면은 계속 신고가예요, 신고가. 다우도 나스닥도 신고가 권역에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짝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신고가 권역에 있죠.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별 문제 없습니다. 일본 시장도 여기가 신고가 권역에 있고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여기를 넘어선 지는 옛날인데 우리는 거기도 못 가고 떨어지고 다시 또 여기를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800을 저는 당연히 2,800은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은 양호합니다. 뭐가 양호하냐면 한미반도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말로만 얘기하자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YC, 삼성전기 신고점에서 죽지를 않아요. 한미반도체랑 삼성전기는 주조도 섹터입니다. 이게 꺾이지 않으면 IT도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 다시 요약으로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전선, 전력, 테마, 화장품, 뭐 자동차, 방산주 그동안 강한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라고 보면 돼요. 추세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강한 종목들인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방산주들도 지금 조금 주춤 급락은 없어요.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화장품하고 전선 테마주들도 자동차처럼 살살살살 좀 밀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선주도 좀 강하죠. 그러고 그 가운데에서 IT는 기본적으로 주도주 섹터인데 강하게 간 애들은 이미 강하게 갔는데 아직 못 간 애들, 조정받는 애들 지금 4월달 한 달 내내 조정받고 지금 5월 지금까지도 못 움직이고 조정받는 애들도 있고 물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한데 만만한 쪽은 그래도 IT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IT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도 흔들릴 때에서 대안주로 한번 IT 오늘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최근 강세를 보였죠. 이 전선전력주와 화장품주들이 다소간의 조정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특히 더더욱 IT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뒀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연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이 삼성전기 오늘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95%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16만 원 선을 방금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전기가 드디어 이 16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네, 이미 어제 고가를 돌파를 했고 종가상은 다시 밀리긴 했지만 일단 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파 패턴이고요. IT의 대장, 삼성전자는 지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IT의 대장으로 전 치죠. 그냥 지수 관련주로 봅니다. 그래서 IT는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LG 이노텍 이런 이제 대형 섹터들이 죽으면 IT 섹터가 죽어요. 근데 걔네들이 죽지 않으면 IT주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죽지 않을 거고 결국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돌파가 된 상태에서 수급도 좋고요. 이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를 좋게 봐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거고 삼성전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는 한미반도체도 따라가고 이오테크닉스도 따라 올라가고 PSK홀딩스도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되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 등등 이런 식으로 고가 쪽에 떠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주려면 삼성전기가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간다라고 확신 98%.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기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 만나봤고요. 저희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13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15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4.98%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14일 원익QNC 34,000원에 접근해 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5월 16일 삼성전기는 매수가가 15만 3,300원이었습니다. 현재 5.28%, 5%가 넘어가는 높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5월 17일 원익QNC 3만 3,000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보겠습니다. 5월 20일 삼성전기 15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5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200원 짚어주셨는데 2.1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82.67%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표적 종목 상황들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 종목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의 전략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의 표적 종목인 삼성전기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추천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자, 차트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여기 저점은 안 깨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IT 섹터들이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1월 달에 제가 바닥에 있었던 유가 관련주들, 뭐 중앙에너비스부터 해가지고 한국석유 뭐 이렇게 추천했단 말이죠. 근데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못 봐서 얘기했죠. 이거 2달 안에 움직인다. 했는데 4월 달에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중앙에너비스. 그러니까 진짜 딱 2달 만에 움직였단 말이죠. 2월 달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쯤인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잠수 타더니 이때 폭등, 이제 4월 달에 폭등했단 말이에요.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비치르테크도 물론 먼저 가운전선이라는 이런 애들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보고 얘기한 겁니다. 걔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 강하게 움직여 당연히 움직이겠지 했는데 안 움직이다가 2달 뒤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아서 그런지 2달 정도 지나니까 다들 움직이더라고요. 자, 근데 IT 섹터가 4월 달부터 안 움직였습니다. 그전엔 괜찮았어요. 4월 달 전에서는 IT 섹터들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작년 11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뭐는 막 수익이 났고 뭐가 수익이 났고 뭐 그러니까 가온칩스도 IT 섹터로 초창기 때 드렸던 건데 수익 많이 났죠. 작년 11월 달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4월 달서부터 IT 섹터들이 지금 조정받는데 지금 한 달 이제 2달 다 돼가죠. 저는 그래서 곧이라고 봅니다. 곧 IT 섹터들이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한 2달 정도 종목들이 안 움직이네요, 요즘에. 이게 또 유행 패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성에너지레잉은 중심 이론으로 볼 때에서 지금 8캔들을 채워놓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가 8캔들이 지금 채워진 자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오늘 있을 예정이고,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예상 추이 나오는 표를 올려드렸어요. 원래 그게 해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봐야 되는 되게 유명한,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씨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번역을, 요즘에는 참 이 기술들이 좋아서 그거를 번역이 다 되죠. 그래서 번역을 해서 보기 좋게. 그러니까 그 자료가 거짓이 아니고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확실한 데이터인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 추이가 2분기서부터 2분기는 7월 달서부터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건 7월 뭐 한 둘째 주,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뭐 8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만에 거의 웬만한 애들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7월 달, 8월 달에 실적 발표가 2분기 나올 텐데 실적 추이가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그거는 이미 나온 자료들인데 국내에서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왜냐? 개인 투자자들을 다른 쪽에다 몰아놓고 자기네들만 매집해서 나중에 기사 올려놓고 먹으려고.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도 기사 한번 봐보세요. 매일같이 엄청난 얘기 나옵니다. LS 뭐 지금 뭐 수주 잔고량 이미 벌써 9조 채웠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쪽 관련된 반도체 얘기는 올해 여름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전선 전력 테마주도 3월달, 4월달에 지금 거래에 실려 있고 지금 이런 애들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 하여튼간 뉴스는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추이 2분기는 엄청납니다. 3분기 엄청 더 대단해요. 4분기 더. 어제도 얘기 똑같은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IT 섹터들이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됐으니 어제 32,200원, 이전에서도 32,000원, 31,150원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뭐 15%, 16% 수익 난 적도 있고 어제는 이제 5% 수익 났던 것도 있었고 그러는데 어제 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제 2.2% 정도 수익인데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서부터 바닥치고 양봉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따가도 삼성전기 얘기하겠지만 삼성전기 곧 넘어갈 것 같고요. 이미 넘어갔다고 쳐야 돼요. 이거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20만 원 가야죠. 18만 원, 20만 원. 18만 원 기본으로 보이고요. 20만 원. 그거 상당합니다. 대형주 치고 20만 원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몇 프로 올라가는 거죠? 한 20, 30%는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 정도 올라가면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저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한미반도체 이것도 곧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 넘어갈 수밖에 없냐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확실합니다. 지금 실적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이거보다 이만큼 더 좋고요. 2분기 때 이만큼보다 3분기 이만 그래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내년이 더 대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안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35,000원 다시 돌파 안착을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요만큼 먹었다고 혹은 뭐 3% 수익 났다고 던지면 아마 잠 못 잘걸요. 이불킥하게 될 겁니다. 팔았더니 올라가 버리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LS처럼. LS도 잘 올라가죠.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아서 좀 빨리 어제 뭐 중복된 얘기니까 참고사항으로만 일단 들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자 이수페타시스 자 요게 이제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바닥에 여기 맨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거라 지금 수익률이 어제까지 780%였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 봐요. 805% 바로 달성했죠. 1위로 달성했습니다. 원래 1위가 제주반도체였는데 780%대에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아니 전문가님 뭐 어제 많이 급등 안 한 것 같은데 25%나 올라갔네요. 복리 개념이라 그래요. 공장을 하나를 돌리는 데서 계속 거기서 물량을 생산하는 것보다 이거는 공장이 8개가 돌아갑니다. 8개가 돌아가니까 물건 하나 생산하면 8개가 나오죠. 하나를 돌릴 때에서는 한 개씩 생산 물품이 하나씩 나오지만 8개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원금의 8배가 늘어나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곱하기 2% 올라가면 8 곱하기 16% 올라가는 거고요. 3% 올라가면 24%. 어제 3% 올라갔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올라가면 그래서 5%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5% 올라가면 40%가 상승하게 되고 30% 올라가게 되면 상한가를 가게 되면 곱하기 8, 240%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죠. 사기가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 원래 그런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산수예요. 산수.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 기준한테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샀던 사람이 한 번도 안 팔고 저까지 갖고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를 남겨놨을 때 그랬을 때나 이걸 갖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최근에도 추천했죠.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것도 더 채우라고 올해 2월 6일 날 여기 바닥에 있을 때 IT가 확실하게 좋아질 테니 이게 또 넘어갈 거다. 신고점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이미 넘어갔었고 그리고 넘어간 상태에서도 더 간다 그랬죠. 저 이거 8만 원, 10만 원도 봅니다. 못 갈 것 같아요. 일단 6만 원은 기본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은 6만 원을 찍는 거고요. IT의 로드맵을 보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치, 20년치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앞으로 1년, 2년 동안 올라갈 때에서 8만 원, 10만 원 못 찍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어요. IT를. 그러니까 IT가 대마불사라고 계속 우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많이 올라갔다고 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2월 6일 날 기준으로는 88.9% 역시 대장주가 좋죠.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잘 가는데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 가는 애들이 지금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차례도 곧 올 테니까 오늘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얘도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던 바닥에서 기고 있었던 IT 섹터인데 오늘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때가 되면 아무리 못해도 내년에서는 뭐 내년 올 여름 정도 됐을 때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여기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떠 있는 애들만 가니까 좀 짜증 날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떠 있는 걸 잘 건들지를 않아요.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이렇게 안 가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맨날 땅굴 파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IT라면 일단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한번 버텨보세요.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이것도 주도주입니다. 자, 하이닉스. 아유, 봐봐요. 20만 원은 기본이고 30만 원. 그리고 10년 뒤에 100만 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한번 미래에 가봅시다. 미래에 로봇들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으니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미래의 테크놀로지에. 지금 많은 CEO들이 미래 테크놀로지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가 계속 뭐 구닥다리 핸드폰으로 계속 쓰고 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TV도 그냥 LCD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CRT 옛날 이렇게 둥그런 거 뭐 그런 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모든 IT가 막 쇠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시대로 계속 뭐 80년대, 70년대, 50년대로 돌아간다. 뭐 전쟁 나서 그런 거 아니고 뭐 기술이 퇴보를 해서 뭐 그러면은 IT는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는 IT를 좋게 보는 의미에서 하이닉스 올해는 30만 원, 10년 뒤는 100만 원. 계속 우기고 있는 중이고요.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갖고 있다 보면 일단 25,000원 안착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일단 IT라서 최근에 유무상증자 이슈로 흔들렸는데 일단 악재는 한번 끝났고 이제 갭을 메울 게가 되면 메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사더라고요. 오늘도 사네. 그럼 이게 악재가 아니니까 사겠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계속 사네요. 때가 되면 호재로 둔갑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물론 채무 상환 250억 하는 거는 괘씸하지만 나머지들은 시설 투자. 그래서 시설 투자, 뭐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어제 되겠듯이 엑시노스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시켰다. 공장지가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호재가 돼가지고 왜냐면 엑시노스 성능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얘도 IT니까 그리고 글로벌이 아니고 국내 IT 기업의 거의 얘도 탑 10도 아니에요.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주성엔진, 하나마이크론 뭐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이미 국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다 올라가게 될 때 얘를 빼놓고 올라간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무상증자 주게 되면은 그때서는 너도 나도 이제 갑자기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기사가 그렇게는 안 나오죠. 다들 악플만 달릴 겁니다. 회사가 돈이 없냐, 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이러냐 그럴 텐데 뭐 그러다가 지금 그 물량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PSK. 자, 이건 뭐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돌파할 겁니다. 가져가세요. 수익률 53.7%인데요. 넘어가는데 확률 99.9%. 자, 이 정도면 확실하죠. 자, 다음 세경하이테크. 자, 요 놈은 이상한 놈인데 떨어져도 되는데 절대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갖고 있질 않아요. 이상하게 기가 외국인들 맨날 삽니다. 뭔가 좋은 호재를 숨겨놓은 것 같은데 핸드폰이 대박이 날라나? 하여튼 핸드폰 부품주인데 뭐 자회사에 뭐 인공지능 뭐 칩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딴 건 모르겠던 수급의 힘으로 이상하게 잘 가죠. 이거를 세력주라 그래요. 세력주.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이걸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뉴스로 나중에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HLB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엄청난 호재가 터지게 되면 이걸 얘는 많이 올라갔죠. 얘는 바닥에서 300% 400% 올라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 세경하이테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갔네. 250%. 어쨌든 요거 신고점 돌파한 다음에 좋은 호재가 팍 하고 터지잖아요. 그때 파는 자리가 그때입니다. 뭔가 좋은 얘기를 나오게 돼서 그 뉴스가 뭐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다. 매도의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조용하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가 없다?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거 알려드렸죠. 자, 다음 한미반도체. 자, 이것도 대장주. 뭐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PSK는 올라갈 확률 99% 얘기하지만 얘도 올라갈 확률 99%까지 얘기 못 하겠고요. 그래도 높은 확률로 한 80%의 확률로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눌렀다가 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IT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수페타시스도 넘어갔고 PSK 홀딩스도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넘어가고 있고 뭐 태웅 아닌데 태성도 넘어가고 YC라는 종목도 이거는 여기서 추천하진 않았는데 YIK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고 불기둥 종목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제가 강한 애들만 얘기해서 그래요. 지금 막 안 가는 애들 막 네페스, 아크 막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뭐 원익, IPS 말은 근데 얘들도 IT니까 IT는 참 재미있는 게 이거 가고 저거 가고 저거 가면 결국은 따라갑니다. 얘네들은 따라가요. 어쨌든 이 한미 반도체도 주도주로서 넘어가야 될 뭔가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보유하시면 되고요. 다들 막 100%씩 다 넘어가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도 안 가는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화가 좀 날 텐데 IT주들은 좀 더 기다리면 걔네들도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비추로테크 바로 얘인데요. 얘는 이제 바닥에서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온전선 뭐 이렇게 전선 테마주들 물론 얘는 전선 테마랑 원전 테마랑 같이 엮여 있습니다. 전선주로도 들어가고 원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 3월 13일 날에 일부러 좀 바닥에 있는 걸 줬어요. 안전하게. 어차피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그 AI 수요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선 테마주들, 전력 테마주들, 원전 테마주들이 곽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때 당시 나온 거예요. 3월 달에 기사 찾아보면. 처음 얘기 나왔던 게 3월 4일 날에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예요. 별로 사람들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냥 머스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때서부터 3월 13일, 14일, 12일 뭐 그때서부터 갑자기 인공지능 AI 얘기 나오면서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얘도 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급등을 하진 않았는 그러니까 급등한 거 그때 당시에는 재룡산업인가 재룡전기인가 하여튼 그쪽 다른 전선주가 갔어요. 일진전기인가 그런 게 갔는데 일진전기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그쵸 여기 3월 얘는 먼저 갔는데 3월 4일 날 간 거고 재룡전기 얘도 3월 4일 날에 간 거고 재룡산업 뭐 하여튼간 3월 14일 날에 뭔가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얘기했던 건데 자 결론 뭐냐면은 안 가죠. 막 안 가다가 결국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닥에는 종목들이 안 간다고 해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락으로 내려갈 상황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저는 힘의 에너지의 그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힘이 떨어질 생각은 없고 오히려 지금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따라가 볼까 하는 우리나라 지수 뭐 3,000, 뭐 3,300 여러 그거 바라는 거 아니야. 2,800 일단 돌파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추로테크 그때 이후에서 은근슬쩍 가죠. 그래서 유가주들하고 비슷하게 갑자기 얘도 팍 하고 튀었는데 수익률은 62.3%. 나쁜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 테마나 전선 테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혹시나 갖고 있다면 비중을 줄여놓고 더 가져가죠.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PSK 홀딩스. 자, PSK 홀딩스는 아까 뭐 대부분 그런 설명들을 한 거에 동일합니다. 신고가 패턴에 있는 종목이고 주도주 섹터이고 쉽게 안 죽습니다. 5일선 타고 움직이거나 못해도 21선은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약간 세력주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처럼 이런 느낌이죠. 얘도 여기서 조정받아도 될 것 같은데 조정도 안 받네요. 됐다 강하네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왔죠. 약간 얘도 그런 흐름이에요. 내려와도 되는데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기가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잡아당겨서 올리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더 갈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산주가 요즘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횡보하는데 전선 테마주들하고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흐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산주들도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괜찮아요.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좀 조금씩 움직이죠. 시가총액 큰 거라 여러분 사서 움직이는 건 아닐 거고 뭐 기관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올라가면 어제 급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량은 아니에요. 1조 5천억짜리
어제 추천했는데 그랬으면 어제 5% 10% 올라가야 되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물량은 아니고 올라갈 때가 슬슬 된 것 같으니까 기관들이 들어오거나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어쨌든 좋아 보이고 이전에 수익 5% 났던 사람들은 어제도 다시 재공략을 할 수 있다 했던 종목이고요. 흐름 양호하고 자 그리고 삼성전기 최근에 추천했죠. 지난주 5월 16일 딱 지난주네요. 지난주 15만 3,300원에 추천했고 했는데 5.3% 지금 수익 달성 중에 있는데 자 오늘도 추천할 겁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얼마를 드릴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기고요. 지금 IT 섹터들이 다시 요약을 해서 한 말씀드리면 전선, 전력, 화장품질이 강했는데 지금 흔들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던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IT를 이제 공략하려는 사람들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걔네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흐름들이 테마가 다른 쪽으로 순환하고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조선주가 움직이는지 걔네들도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럼 조정받았던 금융주가 움직였는데 걔네도 먼저 움직였잖아요, 최근에. 가장 안 움직였던 만만한 애가 뭔가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2차 전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움직였던 게 또 원전 테마. 그래서 저 원전 테마를 오히려 더 좋게 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근데 원전 테마도 좋게 보지만 그러니까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게 원전 테마인데 그 원전 테마하고 또 뭘 좋게 보느냐. IT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T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흔들리게 되면 IT 섹터랑 그다음에 원전 이쪽 애들은 순환매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움직이고 나서 또 걔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딴 놈이 또 움직이겠죠. 저는 그래서 지수도 일단 상승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기도 이 고가를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간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좀 싸게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16만 원에선 사야 돼요. 만약 샀는데 물린다? 안 물려 크게 물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16만 원 공략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거 무거워서 싫은데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IT 섹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주성엔징을 뭐 더 사든지 아니면 뭐 좀 약간 간이 좀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PSK홀딩스나 한미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그런 애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 더 잘 가니까. 근데 안전한 쪽으로 대형주는 삼성전기 저는 여전히 싸게 보고 있으니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가져가시고 흔들려도 크게 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좋아요. 여기 보면 수급이 어제 외국인들이 22만 주 샀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싸게 사라고 얘기하는 거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물려도 일로 떨어져서 뭐 14만 원, 13만 원대 전문가니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흔들려도 15만 원이고요. 제가 볼 때는 흔들려 15만 원이고 오히려 여기서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일단 하이닉스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 올라가면 삼성전기도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얘는 MLCC, PCB, 뭐 카메라 뭐 여러 가지 해요. 전장부품도 하고 뭐 유리기판도 하고 한다고 하니 그리고 삼성전기가 가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주성엔지니어링도 가고 뭐 하나마이크로도 흔들렸다 다시 올라가고 뭐 원익QNC 이런 애들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 매수가는 16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저희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LB세미콘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7,090원 말씀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20%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짚어보자면요. 현재 이 시각 0.56% 다소 조정받으면서 7,10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싸다고 이런 것들을 공략하게 되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거 공략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저점이니까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IT주들을 보면은 다들 흐름들이 추세가 이렇게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최소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근데 이건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다 뿐이지 전체적인 큰 추세 흐름은 이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리더라도 이렇게 되는 애들을 물려야 돼요. 추세 방향이 우상향이 있는 애들. 이렇게 되는 애들은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요는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10원 수익이잖아요. 팔고 강한 IT 섹터로 교체를 하세요. 뭐 수익이 뭐 그렇게 크게 나는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뭐 작은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LB세미콘은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이러다가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지금 윗골이 지금 막 달면서 지금 누가 갖다 자꾸 막 때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밑으로 계속 눌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밑으로 더 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수익 날 때 이거 빨리 나오시고 강한 섹터의 추세가 강한 흐름으로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공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이스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러셨군요. 얼마요? 35,000원. 35,000원. 네. 비중은요? 15%. 10%. 그래요. 35,000원. 잠깐만. 제가 이거 2월 6일 날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방송 보고는 안 사신 것 같아서. 예. 방송 보고 샀으면은 2월 6일 날 이게 여기 있네요. 2월 6일 날 28,850원에 드렸는데 그때 샀었으면 더 대박이 났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 그렇죠. 네, 그래도 제가 계속 이수페타시스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거 지금 최근에 들어서 5만 원 같지만 이거 밑에 있을 때에서 28,000원대 있을 때는 이거 기본 5만 원 간다고 기본 얘기했을 때가 그때 당시 5만 원 간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계속 올라간다 그랬고 전고점 돌파할 거라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지난 다음에 5만 원 간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이거 못해도 5만 원은 무조건 간다. 그리고 좀 세게 가면은 8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간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던 종목인데. 그럼 이거 사고 팔고는 하지 말까요? 그냥 끝까지 안 그냥 기다려요? 아니요, 사고 팔고는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겁나서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조금 강심장으로 버티겠다 그러면은 45,000원이 깨질 때 현금하면 되지만 네. 조금 빠른 대응으로 조금 비중을 왔다 갔다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적으세요. 47,500원. 47,500원. 네, 그 빠른 대응 한다 그러면 47,5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비중을 절반을 파실 필요가 있고요. 안 깨지면 냅두세요 그냥.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45,000원 얘기했죠. 45,000원이 깨지면 절반 이상 많이 한번 팔았다가 조정 세게 받으면 4만 원이나 뭐 37,000원이나 다시 또 싸게 사시면 돼요. 37,000원은요? 어쨌든 뭐 37,000원, 4만 원인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자리들이 안 깨지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서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6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니까 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코오롱 EMP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14,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보유 비중이 100%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48% 올라가면서 8,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네, 간만에 또 보유 비중이 100%인 종목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다가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가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아마 걱정이 돼서 물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수소차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14,000원대니까 뭐 이때 한창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슈가 많을 때였으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도. 근데 이제 이분은 보니까 이거 상장하고 나서 급등을 하고 나서 뭐 이게 이름이 바뀐 건지 재상장을 한 건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끝이에요 지금. 아닌가? 이거는 이름이 바뀐 거네요. 이전에 무슨 종목에서 바뀐 건지는 뭐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14,000원대에서,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제 예상으로는 고점에서 많이 사다가 물려가지고 물타기 해갖고 물타기 된 단가가 14,000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중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강하니까 전기차도 그때 당시 잘 움직였고 수소차도 잘 움직이고 하니까 그때 당시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포스코 그룹주들도 막 급등을 하고 아마 코오롱 그룹주들도 그때 당시 막 움직이고 그럴 때 아마 고점에서 사다가 물타기 하다가 14,000원 된 것 같은데 쉽게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반등을 주는 거니까 10,000원 안착을 하는 게 1차 고비고요. 10,000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그러니까 1,000원 단위로 고비예요. 고비. 11,000원, 12,000원인데 10,000원 안착하게 될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거기에 안착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순간에 뭐 이렇게 무서워서 던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너무 크게 물렸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오기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 너무 먼 미래고 일단 10,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절하지 말고 어쩔 수 없죠 뭐 물린 거니까.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매수가가 27,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24,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이게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테마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HBM 관련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엮였던 종목인데 하도 이슈를 많이 타니까 자, 차트를 보면은 잘 갔어요. 잘 올라갔고 저도 이걸 불기둥 방송에서 작년에서도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자랑도 많이 했고 100% 일단 넘게 났습니다만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 2, 3개월 동안 조정받으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을 종목으로 당연히 보이죠. 근데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거래 라인 말랐죠. 근데 이분 사신 가격은 27,000원대니까 그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세요. 2달,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2달 안쪽에서는 그 가격 회복할 것 같고 짧게 보면 이제 지금서부터 한 달 안에서는 살살살 올라가는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일단 인공지능, AI, HBM 뭐 이런 관련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움직이게 되면 양봉 뜰 거예요. 그때는 추가 매수 됩니다. 지금은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관망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저희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유럽과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IT 섹터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삼성전기였죠. 매수가는 16만 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